소미는 낙준의 사고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화 예고편에서 시어머니가 등장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추측했던 대로 소미는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소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리고 이번 주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미는 분명히 낙준의 사고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 모든 증거와 이유들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화와 6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과 햇숙은 교회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조금씩 속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목사님은 5살 때 천국에 왔고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매님, 지옥 가시게 되면 제 부모님 만나실 거예요. 그때 꼭 전해주세요. 절대 나 찾지 말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온 혜숙을 기다리는 소미. 소미는 목이 마르다며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혜숙이 음료를 뽑으려는데 잔액 부족 메시지가 뜨는 순간 갑자기 돌을 집어 자판기를 쾅 내리칩니다. 그 순간 포도알이 떨어지며 6개가 완성되고 혜숙은 순식간에 지옥행 열차에 끌려가게 되죠. 지옥에 도착한 혜숙은 깜짝 놀랍니다. 센터장과 똑같이 생긴 염라대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게 만만했지? 하지만 지옥은 지은 죄를 절대 숨길 수 없어. 기침과 가난처럼 죄는 감춰지지 않거든. 혜숙은 화탕지옥, 발설지옥, 한빙지옥, 중압지옥, 규환지옥, 초열지옥 등 무려 6가지의 지옥을 차례로 마주하게 됩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5개 연속이었죠. 지옥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따라 각각의 지옥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혜숙은 미분류로 분류되며 잠시 유예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예를 만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려는 마지막 순간 혜숙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그녀를 천국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혜숙을 찾기 위해 낙준도 지옥으로 향합니다. 끔찍한 지옥을 직접 목격하며 그녀를 찾아다니던 낙준은 마침내 염라대왕을 마주하게 되죠. 지옥을 전부 경험하고 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 그 말에 낙준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타는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낙준. 그 순간 정말이지 너무 멋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용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혜숙이란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무게, 그리고 함께한 세월이 만들어낸 삶의 책임감이었죠. 혜숙이 평생 낙준을 간호하며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 낙준은 그 모든 날을 고마움과 죄스러움으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의 불보다 뜨거웠던 그 마음이, 혜숙을 다시 품고 싶다는 진심이 결국 천국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든 거죠. 다행히 그 순간 지옥은 천천히 천국으로 바뀝니다. 무시무시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혜숙과 영애는 무사히 천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혜숙과 낙준이 서로를 마주하며 지옥에서 겪은 일들을 썰 풀듯 유쾌하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방금 전까진 목숨을 건 구출극이었는데 그걸 마치 동네 카페의 수다처럼 풀어내는 두 사람. 특히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 멋짐과 코믹을 오가는 균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여운이 진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진짜 영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혜숙은 그제야 깨닫게 되죠. 소미는 영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소미는 끝까지 혜숙을 걱정합니다. 쫓겨날까 조마조마했지만 혜숙은 그녀를 그냥 내치지 않죠. 어쩌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정작 속상한 건 낙준입니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 지옥까지 다녀온 대가로 천국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죠. 지켜보는 혜숙의 표정에도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결단이었지만 천국은 그 대가마저 분명히 묻는군요.
해숙은 살아생전 특별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아닌 인간으로서 했던 작은 행동들을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마음들이 통장 잔고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쌓이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고마움을 기억하던 이들이 해숙의 집을 하나둘씩 찾아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 장면은 그 자체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았다가요. 해숙은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 같은 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회차의 진짜 눈물 버튼은 바로 천국 우체국이었습니다. 천국 우체국에서는 이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잊지 못하는 이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그들의 마음에 작게나마 답장을 보내줍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 엄마를 잊지 못하는 자식들, 이승과 저승이 연결되는 그 찰나의 꿈에서 서로를 다시 만나고 잠시 웃고 울고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간절한 위로였을까요?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얼마나 그리워하면 꿈속에서라도 다시 보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하늘에 편지를 써보세요. 오늘 밤 그 사람이 꿈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해숙. 이제는 조금씩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유와 평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렁이를 잡으러 다니고 그 우렁이로 만든 우렁쌈밥을 함께 나눠 먹으며 소소하지만 충만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죠. 센터장님의 결정으로 낙준이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지옥까지 뛰어들 만큼 간절했던 사랑, 그 사랑이 결국 규칙 너머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진 거겠죠. 한편 기억을 잃은 소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열망은 점점 커지고 결국 낙준과 함께 천국 아래로 내려가 기억의 단서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묘하게 마음에 남았던 장면, 바로 소미와 그 노인의 만남입니다. 소미는 기억을 잃었지만 어떤 순간, 어떤 풍경, 어떤 얼굴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건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라 어쩌면 잊힌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겨놓은 잔상일지도 몰라요. 꿈속에서 본 장면과 똑같은 옷을 입은 노인을 보는 순간 소미는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서 있습니다. 그 노인 단순한 지나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표정도 눈빛도 어딘가 익숙하고 무엇보다 낙준의 사고와 묘하게 겹치는 그 무언가가 있죠. 혹시 이 노인은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요? 소미는 낙준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지만 소미가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보던 장면들, 그건 목격자의 시선이 아니라 가해자 혹은 피해자 본인의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소미가 낙준의 사고에 연루된 인물이라면,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정신이 무너져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 것이라면 그저 낙준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잡고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건 아닐까요? 낙준이 지옥행 지하철에서 소미만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 소미의 기억 어딘가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고리, 그가 그날의 마지막 목격자이거나 혹은 사고를 무마한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천국에서도 이 기묘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미가 낙준을 향해 달려온 이유가 단순한 호감이나 본능이 아니라 속죄와 연결된 마음이라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노인과의 재회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드디어 내일 7, 8화 방영되는 날이네요. 7, 8화 함께 본 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치타였습니다.